서울 도심의 대형 대학병원.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새벽 2시. 복도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불이 켜진 병실은 단 한 곳. 1402호 VIP실. 그 안에는 재벌가의 할머니가 오랜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맡의 기계는 일정한 박자로 삐삐 하고 울렸지만 공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그 곁을 지키던 사람은 간병인 윤정희. 남편이 남기고 간 빚 때문에 평생을 쫓기듯 살아왔지만 성실함 하나로 버티며 여기까지 온 여인이었습니다. 낡은 간호복은 세탁으로 빛이 바랬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정희는 늘 그렇듯 조용히 물컵을 갈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투명한 유리컵 속에서 희미한 하얀 가루가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던 겁니다. 이상하네. 이 물, 왜 이래? 정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자신의 귀에도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컵을 빛에 비추자 가루가 서서히 흩어지며 희뿌옇게 번져갔습니다. 바로 그때 평소 늘 잠들어 있던 할머니가 눈을 간신히 떴습니다. 창백한 얼굴, 마른 입술. 그녀는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정희야, 물이 쓰다. 그리고는 다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정희는 몸이 얼어붙은 듯 컵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아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반듯한 양복, 값비싼 시계. 그러나 얼굴에는 매서운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간병인 양반, 어머니께 무슨 짓을 한 거요? 정희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물을 갈아드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도현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정의가 아니라 유리컵을 향해 꽂혀 있었습니다. 곧이어 며느리 설인이 들어왔습니다. 값비싼 드레스를 걸치고 진주 귀걸이가 은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고상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묘한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설이는 정희의 손에 들린 유리컵을 흘깃 보더니 부드럽지만 싸늘하게 속삭였습니다. 정희 씨, 괜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우리 집 일에 깊이 관여하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마치 예의를 갖춘 말투 같았지만 정희에게는 날카로운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정희는 차갑게 식어버린 손가락으로 컵을 움켜쥔 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 병원 복도는 불빛 하나 없이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가정부 미자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수십 년간 이 집안에서 일해온 말수 적은 여인이었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손에 쪽지를 쥐어주었습니다. 정의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단 한 줄, 컵은 지우개, 기억을 지운다. 순간 정의의 심장은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리며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또다시 병실에서 낯선 공기를 느꼈습니다. 이번엔 변호사가 나타난 겁니다. 검은 가방을 들고 들어온 그는 차분히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유언장 초안입니다. 정희가 고개를 들어 바라본 순간 종이 위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병인 윤정희. 순간 방 안의 시간이 멎은 듯 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지고 설인의 미소는 일그러졌습니다. 변호사가 돌아가자마자 두 사람은 참아왔던 말을 터뜨렸습니다. 이 여자를 끌어들였다고?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허락했잖아. 어머니 옆에 붙여놓겠다고 한 사람이 당신이야. 설인이 맞받아쳤습니다. 정희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의도치 않게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VIP 병실 복도 모니터에 CCTV 화면이 재생되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화면에 집중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희가 컵에 무언가를 섞는 듯한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거봐, 증거까지 있잖아. 도연은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정희는 눈물이 맺힌 채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정말 아닙니다. 그러나
차가운 시선들이 그녀를 에워쌌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뜻밖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기적처럼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힘겹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컵, 서린이가 가져왔어. 정희는 온몸이 굳어버린 듯 중얼거렸습니다. 정말입니까? 며느님이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가정부 미자가 작은 메모리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원본 CCTV예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 속에는 새벽마다 몰래 병실에 들어와 약을 타는 서린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도현이 경악한 얼굴로 서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네가 어머니 오래 사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자 서린도 절규했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시켰잖아. 난 도현 씨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야. 서로의 목소리는 고백이자 폭로였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증거가 되었고, 결국 두 사람은 현장에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창백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힘겹게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난 기억도 못한 채 갔을 거야. 정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유리컵에는 맑은 물이 가득했고 그 안에는 더 이상 어떤 가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